안녕하세요. 책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그 아세틸콜린과 그 엔도르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가바사와 시운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을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읽을 책인데요. 내용은 이제 제목은 아웃풋 트레이닝이고요. 키워드를 뽑아 놓은 게 이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은 3대 7이 가장 적정하다. 그다음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 그다음 자기 성장하기, 새로운 발견을 매일 계속하면 하루하루가 즐겁다. 아웃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아웃풋을 하지 않으면 알릴 수가 없다. 아웃풋은 일과 사람에 대한 고민을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 아웃풋에 6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기억에 오래 남는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이 바뀐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실이 바뀐다. 몰라보게 성장한다. 모든 일이 즐겁다. 압도적인 결과를 낸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아세틸콜린인데요. 이 아세틸콜린은 1915년 헨리 헬릿 데일이 심장 조직에서 처음 발견을 했고요. 1921년 오토 레비가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미주 신경에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하여서 베거스 스타프라 명명하였고요. 헨리 헬릿 데일과 오토 레비는 화학적 신경 전달을 연구한 공로로 193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최초로 확인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고요. 이 아세틸콜린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의욕을 낳는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마음이 점점 고조되고 정말로 의욕이 생기는 현상이 에밀 크레펠린이 말한 작업 흥분인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의욕이 나지 않으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잠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로, 그다음에 60분 이상으로 자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 발병률이 2.6배 정도 상승이 되고요. 낮잠 자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터파가 나오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보면 그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해마에서 시터파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기억력과 발상력이 향상이 되고요. 시터파 활성화 방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기, 그 다음에 호기심 자극하기, 외출하기, 앉은 채로 손발 움직이기, 그 다음 나온 게 스웨덴 아이디어 북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창조의 사비가 있는데요. 이 네 곳에서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솟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베스룸, 버스, 베드 이 네 곳에서 나온다 해서 사비라고 명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는 책상이나 회의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요. 두 번째인데요. 시간대에 따라서 적합한 업무가 다르다. 그러니까 뇌의 골든타임은 기상 후 오전 2시에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고요. 이때는 논리적이고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효과가 좋은데, 예를 들자면 글쓰기라든가, 뭐 번역, 그 다음에 어학 공부라든가, 복잡한 계산, 그다음 중요한 결단, 할 일 목록, 목표 설정, 계획 세우기 등을 하면은 적합한 활동이 되겠고요. 오후나 밤에는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이 더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 떠올리기, 컨셉 만들기, 그다음에 칼럼이나 블로그, 글감 모으기 등이 적절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자면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의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렘 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얕은 잠 또는 이제 꿈을 꿀 때 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시터파와 그 아세틸콜린이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상 엄청난 발견이 렘 수면 상태에서 얻은 것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결과이고요. 영감을 얻고 싶다면 다독을 하고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영화, 소설 등 다른 방향에서 입력된 정보가 결국은 영감의 재료가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감이 번뜩인 그 순간에 즉시 적어 놓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적지 않으면 알코올이 이제 증발되는 것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감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꼭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감이 솟아나는 아세틸콜린 생활 습관.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은 운동이고요. 먹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레시틴인데요.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달걀 노른자와 대두, 곡류, 특히 현미 같은 경우 현미에 많이 들어있고요. 간이나 땅콩, 이런 땅콩류 등의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이제 유화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방을 녹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동맥 경화를 예방을 하고 간의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간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요. 엔도르핀인데요. 이 엔도르핀 같은 경우는 내인성 모르핀이라는 뜻으로 뇌와 뇌 하수체에서 생성되는 내생성 아편 유사물질들을 일컫는 용어이고요. 이들은 중추신경계의 아편 유사 수용체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인간 뇌에서는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요. 메트 엔케팔린, 그 다음에 레오 엔케팔린, 그 다음에 베타 엔도르핀, 다이노르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엔돌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엔돌핀에서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가요. 극한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엔돌핀 같은 경우는 모르핀의 6.5배의 강력한 진통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엔돌핀은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진통작용, 위장 운동 감소, 동공 축소, 행복감, 서맥. 서맥이라는 건 이제 맥박이 천천히 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경 전달 물질 억제 작용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엔돌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러너스 하이인데요. 러너스 하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러너스 하이라는 게 뭐냐면 장시간 달리기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도취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느껴봤는데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한 치유 물질인 엔돌핀 덕분이다 라고 해서 엔돌핀은 최상의 스트레스 해소 물질이고요. 엔돌핀의 분비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되고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긴장이 풀렸을 때도 이제 엔돌핀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의 효과를 보면 행복감, 기억력, 창조성, 뛰어난 아이디어, 치유 효과, 뇌 활성화 효과, 면역력 강화, NK 세포 활성도를 높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항암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알파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알파파라는 것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인데 알파파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나 시내물소를 들을 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때,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로마 향을 맡을 때, 그 다음에 명상할 때,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할 때, 이때 이젠 알파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부분들 하셔서 알파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어떤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쾌감 자극으로 도파민과 엔돌핀 동시에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도파민과 엔돌핀은 쾌감 자극을 받으며 곱셈의 증강 효과가 있는 거죠. 두 개가 한 번에 나올 때는 이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어떤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쾌감 자극은 성행위가 된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엔돌핀을 활성화하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운동, 그 다음 매운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초콜릿, 뜨거운 물 목욕, 침 치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엔돌핀이 선사하는 최상의 집중력이라는 부분인데요. 적당한 엔돌핀이 분비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에 기억력 향상, 상상력의 증가, 주의 집중력의 향상. 대량의 엔돌핀이 분비될 때는 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괴로운 체험을 했거나 또는 아주 기분 좋은 체험을 했을 때, 지금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의식적으로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방법은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자가 몰입 상태가 되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보면은 첫 번째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이 할 일 리스트에 오늘 할 일을 적고요. 할 일 리스트에 각 항목의 데드라인을 적고, 한 가지 일을 종료하면 사선을 그어 지워주고요. 도전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요.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과제를 설정하고요. 일에 필요한 스킬을 평소에 익혀두면 몰입의 상태에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라는 부분인데요. 감사는 최고의 성공 법칙이다. 감사를 할 때 또는 감사를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봉사활동을 하면 성취감, 행복감이 커져서 심장 질환의 위험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 어떤 일을 할 때 기꺼이 즐거이 하면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된다. 실패를 해도 감사하자. 그래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한다. 인생이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 조금만 다르게,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저는 이제 본 것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깨달은 것을 보면요. 우리 몸의 뇌내 물질의 종류와 특징이 참 다양하고 오묘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감사와 긍정의 삶의 가치로 확고히 삼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저의 깨달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부분은 하루 일상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넛지를 만들기, 그 다음에 매사에 감사와 긍정을 선택하기 라고 정해봤어요. 이번 한 주도 이젠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는 책을 가지고 나눠봤는데요. 따로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말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